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할관계성 이론 저자 황정현 소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할관계성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이론에서는 역할관계성의 의미가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원론적 의미 역시 결국 역할관계성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위한 정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유에는 인간들은요, 과거와 현대를 막론하고 대립적 갈등에 힘들어하면서도 지치지도 않고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다투고 살아가고 있는데, 역할관계성은 이러한 인간들의 문제에 구체적인 대안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안이 되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공과 사이에 따른 목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공과 사이의 목적을 자신의 입맛에 맞추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립적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연구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람들이 본능적이고 습관적으로 대립적 갈등을 유발하는 근간에는 공적인 목적과 사적인 목적을 역할로서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특성적 욕구로만 목적을 가지려는 이기적인 관계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특성적 욕구에서 나타나는 이기적인 관계 욕구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기적 관계 욕구란 목적 안에 분리된 두 특성이 서로 다른 성질로 각각의 목적을 대립적으로 이루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이기적인 욕구와 더불어서 특성을 품고 있는 목적에 따른 역할,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라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어떤 분이 대학원을 다닐 때 경험했던 소박한 사례 하나를 가공하여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은 모 대학원에 입학한 후 그 과정에 신입생이 부족해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하고 난 후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입생 환영회가 신입생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는데요. 그 후 남성은 신입생 환영회에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남성은 신입생을 환영하는 자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는 유명한 교수님들을 위한 자리도 아니고 유명한 선배님들을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신입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드리도록 합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후 모 교수님으로부터 눈박해나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자신은 단지 모교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부족한 신입생들에 대한 당면한 문제들을 고민했고 자기가 뭔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입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주기 위해 신입생 환영회에 맞는 말을 한 것뿐인데 교수님은 마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 정말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례는 가공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 사례를 들으시고 역할관계성의 의미에 대해서 좀 느낌이 오시는지요? 그렇다면 역할관계성의 의미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느낌을 가지고 사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은 그 남성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학교가 목적하는 신입생 환영회를 위한 역할보다 권위를 학교가 원하는 목적 위에 두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사회를 보았던 남성을 말하는데요. 학교에서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신입생 환영회에 따른 역할로서 맡은 바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역할관계성을 소유한 사람이라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일 텐데요. 그래서 현실에서 역할관계성에 반하는 사람이란 자신의 지위나 위치를 목적적
권위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은 선입견이나 편견의식이 굳어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역할관계성에 합한 사람이란 바로 학조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기반으로 역할을 인식하여 공과 사를 구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할은 어떤 의미이기에 관계와 잘 어울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역할이란 한마디로 사회 구성 안에서 개인에게 기대하는 행동 양식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의미에서 보면 역할에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 기대와 규범, 그리고 행동을 집합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역할의 어원을 살펴볼까요? 역할의 어원은요, 라틴어 로를 말합니다. 이 어원은 양피지를 감을 수 있는 둥근 통나무를 뜻하는데요. 이는 16세기, 17세기 연극을 위한 대본을 썼던 두루마리식의 종이 묶음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 그리고 사회심리학자, 사상가, 교육자였던 모레노라는 분이 말하는 역할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모레노는 자기란 역할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모레노의 이 역할의 의미는 인간의 삶의 주도권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모레노는 이어서 역할을 자발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인간이란 태어날 때부터 악이라는 역할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데요. 이 두 의미를 합하여 역할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지나온 과거의 역할이 있고 현재의 역할이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역할을 창조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역할의 의미를 통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역할의 어원이 깃든 배우라는 직업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배우란 배역에 따른 역할을 통해 직업의 정체성이 정의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역할에 의해 정의되는 배우라는 직업은 자기의 삶을 살다가 배역을 맡게 되면 대본에 따라 역할로 자기를 변신해야 하는 직업인데요. 배우란 역할로서 변신하지 않으면 그 대본이 원하는 역할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배우란 역할 정체성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에 배우라는 직업은 자기를 객관화하는 과정을 통해 역할 정체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배우란 이를 통해 역할을 맡게 되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배제하고 대본에 따라 역할에만 집중해야 하고요. 이를 통해서 또 배역이 끝나면 자기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이론에서 말하는 역할이란 배우가 대본에 입각하여 자신이 맡은 바의 역할을 충실히 알고 연기를 해야 하는 것처럼 역할의 의미는 자기의 맡은 바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역할로서 그 목적에 따른 관계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성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관계성 하면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사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군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랑 관계로 와서 관계로 살다 관계로 가는 존재이기에 인간은 관계성을 떠나 살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더 본질적이고 선제적인 관계성이 사회 구성의 근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요, 관계성이 근간이 되는 세상이란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며 가정과 사회 또 국가와 인류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간이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관계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관계적 질서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교통 법규가 교통 질서를 가져오듯 소통을 위한 세상에는 관계 질서를 규정하는 관계 공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역할의 의미와 관계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소통을 위한 관계 질서의 공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본 이론에서는요, 인간들의 역사란 갈등에 의해 쓰여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인간들의 역사에는 관계적 갈등 또는 대립적 갈등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인간들의 역사는 사실 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역할관계 방식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요. 또 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이간질 방식으로도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갈등의 역사란 양갈림길을 가지고 있으며 이 양갈림길은 인간의 관계적 내부 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역할관계 공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계 질서를 위한 역할관계 공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관계 구조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설명을 위해 50대 남성을 기준해서 다양한 역할에 대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적인 50대 남성에게는요, 아내에게는 남편의 역할이 있고요,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부모에게는 아들의 역할, 형제들에게는 형제의 역할, 그리고 고모와 삼촌에게는 또 조카의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역할이 있고요, 동창회든 그런 소속된 공동체마다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국가적 의미에서의 역할이 있고요, 윤리적인 역할, 또 존재론적 의미에서의 역할 등 많은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관계적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데 이렇게 많은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니 혹시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거나 지친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관계성에서 역할이 다양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희소식이 된답니다. 왜일까요? 사실 다양한 역할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관계 방식을 공식으로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이렇듯 관계 질서의 구조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구조화할 수 있는 역할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적 역할의 의미를 대립적 특성의 의미와 구분하지 못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를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받으며 그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삶 속에서 순간순간 바뀌는 여러분들의 역할이란 우리에게 당면한 현재의 상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사실이고요. 또 우리의 초월적 인지 기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도구들은 인간의 본성이 가진 참담한 편견의식과 선입견적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억들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당신의 감정적 분노나 두려움이 앞선 논리적 분노를 합리적 순수 역할관계 방식으로 전환하여 여러분의 의식을 건강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신념을 건전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역할관계성이란 순수 목적을 가진 역할에 충실한 관계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바라며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